초급 캘리그라피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 쓰기 만화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재로 저와 함께 캘리그라피 하는 방법을 쭉 따라오셨는데 글씨체가 워낙에 다양하고 예쁜 글씨체들도 많고 요즘에는 뭐 AI 시대에 해서 워낙에 글씨가 이제 사람이 아닌 뭐 AI가 글씨체도 대신 써주기도 하고 또 손글씨가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워낙에 많은 다양한 글씨체들이 있다 보니 뭐 이런 손글씨체들이 필요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질문에는 상업적이거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수요에 맞게 목적에 맞게 글씨 택해서 쓰시면 되지만 이 캘리그라피의 목적은 단순히 잘 쓴 글씨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쓴 글씨들 뭐 유명한 분들의 글씨체를 뭐 컴퓨터가 대신 조합해가지고 글씨체를 내가 유명한 분의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글귀를 입력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작품을 뽑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올 수가 있지만 캘리그라피를 하는 목적은 잘 쓴 글씨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글씨를 쓰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글씨를 쓰는 것이 재미있고 글씨 쓰는 과정이 재밌는 거 그리고 집중하는 거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 쓴 글씨를 얻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으로 내가 뭐 간판이나 메뉴판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캘리그라피 글씨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게 더 글씨라는 것을 좀 쉽게 생각을 하고 나도 뭐 볼펜 글씨 엄청 잘 쓰는데 그래서 볼펜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도 잘 쓸 거야 해가지고 좀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멋진 글씨들이 있지만 내가 글씨를 잘 쓰고 싶다라는 것에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해서 캘리그라피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긋기를부터 해서 단음절 쓰기 그리고 여러 가지에 따라 글씨를 단어도 써보고 했는데 이렇게 글씨를 디자인하는 것은 마음먹고 짧은 단어를 디자인하는 것과 또 내 글씨체를 또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또 글씨를 또 디자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내 글씨체를 또 만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캘리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캘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쉽게도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이쪽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의 글씨체를 찾는 방법을 영상을 찍는데 시간 텀이 지금 많이 걸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글씨를 쓰고 17년도에 캘리에 입문을 해서 제가 저만의 글씨체라고 부끄럽게 말하고 있지만 제 글씨체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과정이 좀 저는 이렇게 했지만 과정을 한번 같이 무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격증 반에서는 글씨를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자음과 자음, 이것도 뭐 제가 뭐 생각해낸 것도 있고 알려진 글씨를 조금 수합해서 놓은 것인데, 여기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수강생분들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자신만의 글씨체를 한번 단순하게 만들어 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저는 좀 이색적이고 특징적인 것들을 골라놔서 그런지 조금 예쁘지 않고 또 어색하다, 또 뭐 심지어는 기괴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18년도에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해요. 단순한데, 일단은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할 때 우리 선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글씨는 모두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 선을 처음, 중간, 끝, 기필, 행필, 수필을 있다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법칙을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써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뭐 좀 단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굴감도 없고 그냥 흘려 쓰는 글씨체로 했어요. 그래서 팔을 좀 떼야 흘려 써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는 글씨체. 그래서 기본 그냥 기역, 이음, 디귿, 초성하고 종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 글자 판을 짜야지 돼요. 기역과 니은은 초성을 이렇게 하겠다, 디귿도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고 했으면, 리을의 초성은 이렇게 하고 종성의 초성은 이렇게 하겠다. 미음, 비읍, 시우, 그냥 우리가 기교 없이 우리가 흔하게 기교가 없고 눈에 익숙한 특별할 것 없는, 그치만 이제 그냥 받침, 리을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기본, 선, 처음, 중간, 끝, 기필, 행필, 수필,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초성과 중성의 판을, 초성, 중성, 자음과 모음의 판을 짜야지 돼요. 통일감 있게 판을 한번 내가 짜보는 거예요. 요렇게 이것은 컨셉을 자유롭고 흘려 쓰는 느낌으로 글씨체를 판을 이렇게 짜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채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럼 글씨를 써보면,
날, 을. 이렇게 앞에서 판짠 거를 바탕으로 글씨를 써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글자를 한번 내가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풋을 써봐야 인생은 또 아름다워. 인생은 이렇게 해보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세팅한 대로 글씨를 써봤습니다. 흘려쓰기. 자유롭고 흘려쓰는 글씨체. 그래서 이렇게 힐링 오늘을 즐겨라. 이때도 이렇게 해봤네요. 이렇게 흘려쓰기.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감 있는 글씨체를 또 이제 한번 해봤었는데, 같이 따라서 써보면 처음, 중간,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속도감이 있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끝을 제가 좀 날려서 썼어요. 속도감 있어 보이려고. 그다음에 이렇게 속도감 있게 쓴 글씨체 해서 얘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걸 가지고 또 글씨를 써봐야 되겠죠. 써보면 이렇게 비상하라.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희망. 속도감 있는 글씨체. 이거는 조금 두껍게 썼고 얇게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속도감 있는 글씨체지만 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자격증반에서 했던 건데, 이 자음과 모음, 약간 특징적인 거를 제가 선 연습하기 좋은 것들을 수합해 놓다 보니까 약간 개성적인 것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쁘게 글씨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아놓으니까 심지어는 기괴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디자인 할 때, 이런 헤드 카피 할 때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런 작은 글씨 쓸 때는 내 글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은 글씨,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어, 헤드카피 같은 글씨를 단어나 짧은 문장에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특징적인 글씨를 보고 디자인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작은 글씨를 나만의 개성 있는 글씨체를 찾는 방법. 일단 제가 아까 자유로우면서 흘려쓰는 글씨체, 그리고 속도감이 있으면서 힘있는 글씨체를 제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제 글씨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쓰는 글씨체. 저는 초성 기어 받침,
주로 쓰는 글씨체의 초성과 종성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글씨를 문장, 단어나 문장, 이런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글씨를 다지면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 글씨, 본인의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삐뚤빼뚤 하기도 하고, 글씨를 썼을 때 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선이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막 이유로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한 시간을 겪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글씨와 계속 마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써보고 글씨를 계속 많이 쓰다 보면은 지금 이 기억이 계속 썼다가도 어느 순간 글씨체가 또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기억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그것을 적용해 보기도 하면서 내 글씨가 점점점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글씨체를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써봐야지 된다는 것. 남의 것, 이 기본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글씨에 대해서, 이제 글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한번 쭉 해서 글씨를 써봤다면, 이제 나만의 글씨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글씨를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남의 글씨를 계속 따라하기보다도 내가 많이 써서 내가 내 글씨를 터득을 해야 돼요. 숙련을 하고 터득하는 시간을 가져서 글씨를 써야지 된다. 숙련을 하고 터득을 해서 내 글씨를 정리를 해야지 돼요. 내가 글씨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문장들을 만날 때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뭐 중복되는 받침이나 자형이 나오면 약간씩 다르게 써주고 뭐 이러면서 나만의 그런 글씨체가 저절로 터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써볼 때 남의 글씨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 같은 것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런 타이핑된 글씨를 보고 내가 써봐야지 돼요.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는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임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글씨를, 타이핑된 글씨를 가지고 붓을 들고 내가 직접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내 글씨체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글씨체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수와 똑같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음색이 다르고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 글의 멋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글의 멋이 다른데 그것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독특한 음색을 내기 위해서 극도를 하듯이 이 글씨체를 쓰는 것도 자기와의 싸움으로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글씨를 많이 써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고 계속 남의 글씨만 따라서 써보면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남의 글씨만 따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글씨를 찾으려면 무조건 많이 써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많이 써보고 글씨를 다듬어보고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글씨를 써봐야 되겠죠. 이게 좀 어울릴 것 같은 글귀가 그래서 이 글씨체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이 나왔으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운 것을 넣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싶은 데다 강조를 하고, 한번 써봤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장법, 강조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수정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다듬어 보고 문장을 다듬어 보고 하는 거죠.